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저희에게는 8살짜리 딸아이가 한 명 있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데 저는 아이의 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직장을 다니다가 원래 엄마가 운영하시던 문구점이기도 했고 제가 추억도 많아서 인수해서 운영한 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 마침 집 청약도 문구점 근처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근길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집도 직장도 다 근처인 거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있을 시간도 더 많기도 하고 애착이 있는 가게라서 제 생활에 만족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출근길에 아이와 함께 가는 시간이 저는 참 소중하더라고요. 아이도 유치원과 달리 학교에 가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학교를 마치고 운동장에서 놀다가 문구점에 와서 슬쩍 웃으며 과자를 가져가기도 하고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럼 안 된다고 말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뭔가 다 꿈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우선 저희 딸아이는 그림을 엄청 잘 그려서 제가 학원에 보내기도 했고 최근에는 개인 선생님을 따로 불러서 가르칠 정도로 열정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가 스스로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배울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그 의견에서는 신랑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소개를 받은 선생님과 집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는 날이었는데 신랑과 구면이더라고요. 선배. 민정이? 그 선생님은 신랑과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고 전공이 미술 쪽이라서 졸업 후 계속 전공 쪽을 살려서 일을 하다가 최근 방문 미술 쪽으로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랑 크게 친분이 있지는 않았지만 같은 봉사 동아리를 하면서 얼굴 정도는 아는 사이라고 했고 결혼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내년에 저희 딸과 같은 학교를 다닐 것 같다고 하면서 엄청 사근사근하게 말을 했고 무엇보다 딸아이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미술 선생님이다 보니 아무래도 여자 선생님일 거란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신랑과 아는 사이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찝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미술 선생님께 반가운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너무 재미있다며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함께 기뻤어요. 신랑은 처음에는 그래도 집에 다른 사람이 온다는 게 불편하다고 했지만 이내 적응을 한 건지 아이가 수업을 들을 때 먹을 수 있도록 과자를 준비해두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주말 딸아이와 둘이서 집에 누워있다가 딸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면서 물감을 꺼내와서 도화지를 준비해줬는데 딸아이가 종이가 아닌 제 팔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여기 종이에 그려야지.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건 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선생님이 몸에 그림 그리는 거 알려줬어? 저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바디 페인팅 그런 수업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옷 다 벗고 누워있고 선생님이 그림 그려줬어. 선생님이 비밀 수업이랬어. 아빠가 옷을 다 벗고 누워있었다고? 응, 선생님이 어른들 수업이라고 멀리 방에서 보라고 했어. 엄마, 근데 그거 이상한 거 맞지? 아니야. 근데 그런 수업 또 한 적 있어? 아니, 그때뿐이야. 저는 아이의 입에서 신랑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아이에게는 수업이 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 아이에게 신랑의 외도까지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이에게 내용을 듣고 나니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더라고요. 신랑이 주말이면 친구들과 모여서 축구를 자주 하길래 그날도 딸아이와 둘이 있었는데 하다 이제는 그 축구 취미가 정말 하는 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고 결국 저는 신랑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랑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저는 신랑이 차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SD카드를 뽑고 빈 SD카드를 새로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평소 걸어다니기 때문에 가족들과 어디를 나가거나 할 때 이외에는 차를 거의 타지 않았는데 갑자기 신랑의 차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렁크랑 수납함 등을 찾아보는데 트렁크 정리함 안쪽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편지지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대학생 때 신랑이 그 여자에게 보낸 시시콜콜한 연애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 두 사람이 가볍게 얼굴만 아는 사이가 아니라 예전부터 알아왔던 사이라는 거요. 그리고 확인한 블랙박스에는 아니나 다를까 주말마다 맛집이며 카페며 모텔을 다닌 모습들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아주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키우고 있던 아들도 제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제 딸을 키우고 있을 때 그 인간은 다른 여자와 애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잠시 만났을 때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며 울면서 고백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는데 그 내용까지 들으니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고 우리 딸은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 신랑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했는데 신랑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당신 자식이 있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솔직히 재산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해도 그런 부분을 제 정신적 피해 보상비로 받을 생각이었고요. 신랑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말했고 저는 친자 확인서라도 떼달라고 했는데 신랑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면서 저에게 되려 화를 냈고 그 자리에서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종종 저를 때리거나 한 적도 있었지만 그날은 제 입에서 이혼을 한다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때려 죽일 기세였고 그날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혼 소송을 통해서 저는 집과 아이를 키울 정도의 돈을 받아뒀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걸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혼하고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이제 고학년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그 문구점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딸아이가 얼마 전에 아빠를 봤다며 이야기를 했고 어디서 봤냐고 물었더니 학교 앞에 찾아왔었대요. 그렇게 아빠 손에 이끌려 커피집에서 빵을 먹고 왔다고 하는데 아이는 아빠를 안쓰러워하는 듯 했고 저는 단순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잘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기라도 한 건지 옷도 빨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잘 지냈어? 당신만 없으면 잘 지내. 이렇게 만나자고 해줘서 고마워. 됐고 우리한테 더는 찾아오지 마.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난 당신한테 들을 말이 없어. 그때 그 여자, 그 아이, 내 아이가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해? 그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듣기 싫어.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으로 올라갔고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아픈 아이를 신랑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병원비를 뜯어내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에 온 것도 신랑이 학교를 다닐 때 본인을 좋아했던 걸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고요. 그런데 신랑은 그 여자랑 예전에 사고 친 게 있을 테니 그렇게 아무 말도 못했었겠죠. 정말 고소하다 싶었습니다. 지도 지가 해놓은 게 있으니 철석같이 자기 아이겠거니 하고 믿었던 거겠죠. 그리고 전 남편과 만나고 난 뒤에 지인에게 들은 얘기로 저와 이혼한 내용과 상간녀 이야기까지 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회사 내로 퍼졌다고 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바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대하진 않았나 봐요.
그렇게 회사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고 스스로 회사에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아픈 아이를 위해서 돈을 못 벌어다 주니 대출을 받아서 썼던 모양인데 그걸 순간 다 털어서 도망가 버리니까 회복이 불가능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일이 많지가 않아서 말 그대로 노숙자 신세가 된 것 같다고요. 저와 제 딸은 그때 그 일 이후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선이 뭐니 하는 게 참 가증스럽고 구역질 난다는 생각뿐이었네요. 그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게 하나도 안타깝지가 않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날 이후로 저희 앞에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가 봐요. 딸아이도 신랑과 이혼을 한 걸 알기라도 하는 듯이 크면서도 한 번도 아빠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네요. 이렇게 딸과 저는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는 동안 길을 가다가도 그 사람을 다시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40살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의 성장 얘기와 많은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여고에 다녔습니다. 공부를 잘하기로 소문난 여고였고 학교를 멀리 다닐 돈은 없는지라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는 집 앞에 여고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고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녔던 여고는 학생들 사이에 텃세가 조금 있기로 알려진 여고였어요. 가난했던 저희 집은 당연히 텃세를 피해갈 수 없었죠. 소심하고 집이 가난했던 저는 같은 반 애들에게 밥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놀려먹기도 이용해먹기도 쉬운 존재였던 거죠. 그래도 저는 친구를 사귈 수 있었어요. 반에서 같이 조용하고 존재가 없어서 애들이 잘 건들지도 않는 친구와 서로 친구가 되었죠. 같이 친구가 되자 같이 놀림을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묵묵히 곁에 있어줬습니다. 많이 고마웠어요. 저는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데 매일같이 공부도 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난해서 제대로 친구가 없었던 저는 항상 곁에 있어주는 M이라는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중 반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한다면서 반 애들 모두를 초대했어요. 저에게도 주어진 초대장. 안 가자니 눈치가 보이고 파티에 가게 됐는데 파티에 갔는데 웬걸? 그 집에 엄마가 계셨습니다. 평소에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절대 말해주지 않던 엄마. 엄마는 그 집에서 하녀가 입을 듯한 옷을 입고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엄마가 왜 여기에 있어? 계속해서 이 집 아줌마랑 친한데 오늘 하루만 딸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왔다는 엄마. 그런데 계속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엄마를 불러대는 친구.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스파게티에 머리카락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는 친구. 그리고 같이 따지는 애들까지. 아줌마, 이거 뭐예요? 제가 이거저거 시켜서 미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 스파게티에 머리카락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더러워서 어떻게 먹어요? 아, 이거 말고 다른 요리 해오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도 늦게 나오고 이게 뭐예요? 다른 친구들 음식에는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저희 엄마 머리는 곱슬머리인데 음식에 들어가 있는 머리카락은 곧은 머리카락. 누가 봐도 그 친구의 자작극이었는데 엄마는 따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리실 뿐이었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에 사장님 집 딸이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엄마를 보면서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어요. 계속 화가 났고 저는 일부러 옷에 파스타 소스를 묻히고 지워지지 않는 척을 하면서 도와달라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잘 안 지워지냐면서 화장실에 가서 한번 지워보자는 엄마. 작전 성공. 화장실에 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무슨 일 하는지 계속 말 안 해주다가 결국 우리 집 애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안 한 일에 고개도 왜 숙여? 엄마는 왜 한마디도 못해? 잘릴 수 있어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뭔데 엄마보다 저렇게 시퍼런 기집애한테 머리를 조아려? 그저 한마디도 못하고 하얗게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하는 엄마. 그런 엄마를 보면서 화장실을 나왔어요. 화장실을 나오는데 그 사실을 들은 생일인 아이. 저 아줌마가 니네 엄마였어? 매일 일도 느리시고 말도 잘 알아먹지도 못해서 답답했는데 니네 엄마셨구나. 너도 공부 못하고 답답하고 그 엄마의 그 딸이래. 얘들아, 얘가 저 아줌마 딸이래. 우리 집 가정부 아줌마. 아, 가정부가 아니고 사실 우리 집 하녀. 저희 엄마와 제 관계가 밝혀지는 순간 정말 제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뭔데 쉽게 저와 엄마의 치부를 드러내는지. 니네 엄마가 가정부였어? 어떻게 요즘 세상에도 가정부가 있어? 나라면 돈 없어도 남의 집 따까리 노릇은 안 할 듯 등등의 말을 하는 아이들. 울면서 그 자리를 바로 뛰쳐나왔어요. 참으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당당하고 싶지만 정말 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거든요. 울면서 도로를 달렸고 눈앞에 달려오는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차로 돌진했어요. 빵 크게 들리는 경정소리. 그 소리를 다음으로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귀 옆에서 계속해서 일제히 들려오는 기계음. 난 어디 있는 거지? 눈앞에 계속해서 보이는 하얀색은 뭐지? 나 죽은 건가? 하고 생각해보면서 옆을 보니 보이는 처음이지만 아주 익숙한 풍경. 아, 병원이구나. 옆을 보니 기도를 하다 잠들었는지 풀어진 기도손 모양을 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엄마. 일하다가 바로 왔는지 김치국물 묻은 앞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한여 두건을 그대로 쓰고 온 엄마. 날씨가 겨울인데 얼마나 추웠을지 어깨가 잔뜩 움츠려든 엄마. 엄마 일어나봐, 춥잖아. 꾸벅꾸벅 졸다가도 제 말에 바로 일어난 엄마. 얼마나 울었는지 잔뜩 젖어있는 눈망울. 하지만 뭔가 잔뜩 화가 난 듯한 울분 섞인 눈망울. 저를 보자마자 잔뜩 울분 섞인 목소리로 엄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쪽팔리니? 그래서 친구들한테 치부가 되니까 이렇게 죽으려 한 거야? 내가 너한테 심어준 삶이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엄마도 당장 나가서 죽을까? 이참에 그냥 우리 같이 죽자. 우리 같이 죽어! 라면서 덤비는 엄마. 이러시면 안 된다면서 달려와서 엄마를 말리는 간호사 선생님들. 저는 며칠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병문안을 오는 엄마였지만 처음에는 엄마를 정말 쳐다보기가 싫었습니다. 어째서 남의 집 하녀 노릇을 하면서 지내는지. 다른 일도 충분히 쳐다보면 많을 텐데 정말 엄마가 너무 싫었습니다. 혹시 일이 없다 해도 어떻게 다른 애들 말로 요즘 시대에 가정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딸 학교, 친구 집이라는 것도 모르고 일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매일 찾아왔지만 저는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묻는 말에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진짜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이 없고 딸인 저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그 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딸인 제 인생은 본인보다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본인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엄마. 하지만 학교만 같을 뿐 차마 같은 반 아이일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반까지는 알아보지 싶으면서도 많이 화도 났지만 동시에 안타깝고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엄마의 상황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엄마를 원망하고 외면하려고만 한 건 아닐까.
엄마의 진심을 알고 난 후에 엄마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과 우리 집을 꼭 잘 사는 집이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공부를 못하고 소심한 성격에 왕따까지 당하니 학교 쪽 일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서 책을 잘 안 잡고 살았던 저는 그날부터 책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꼴도 보기도 싫은 교과서부터 읽어보기. 아무래도 아는 게 없으니 정말 뭔 소리인가 싶었지만 죽어라 읽어봤습니다. 뭔 소리인지 진짜 모르니까 엄마가 공부하러 사주셨던 문제집도 펴보고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봤죠. 처음엔 당연히 너무 틀리는 게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돌대가리였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의 상황이 바뀔 거라는 생각에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난 늦지 않았다. 난 늦지 않았다. 하고 언제나 생각했죠. 새벽까지 공부, 흐르는 코피, 바로 코피를 먹는 휴지. 졸려서 책상에 그대로 기절해서 자서 아침에 교복 입은 그대로 학교 가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랬나 대단한 시절들이죠. 고1 1학기 정말 답 없었던 성적은 2학기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공부하겠다면서 열을 올릴 때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똥대가리가 뭘 해서 되겠어? 지가 저렇게 나대봤자 바닥이지.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것. 나댄다고요? 제가 나대는 건지 아닌 건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욕을 들을수록 더 오기가 생겨서 꼭 밟아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했죠. 그리고 고1 1학기에 진짜 바닥을 기던 내신은 고1 2학기 많은 계단이 올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올렸냐 하시는 선생님. 이제 그래도 이름난 전문대에 들어갈 만한 성적. 그래도 알아주는 전문대는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지만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았어요. 꼭 알아주는 4년제에 들어가서 저에게 똥대가리라고 한 놈들 코도 눌러주고 싶었고 저희 집도 잘 사는 집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2, 고3 계속되는 피 터지는 전쟁, 특히 고3 알 수 없게 성적이 떨어져서 피말랐던 시기, 라이벌도 생겨서 더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공부하는데 계속 배도 고프고 먹으면서 공부도 하느라 내가 이거 먹는 동안 남들은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것은 아닌가 고통스러웠던 시기. 악물고 하는 것도 너무 지쳤고 툭 하면 아프고 정말 울면서 그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아프고 절망스럽던 시기를 보내고 대학 입시철 선생님과의 상담이 있던 날 그래도 알아주는 4년제에 갈 수 있을 거라며 국립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씀에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궁금해져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어느 대학을 쓰게 됐냐고 말이죠. 그런데 걔네들은 이름도 처음 들어본 전문대학을 썼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입에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저보고는 똥대가리에 해서 되겠냐고 했는데 본인들은 정작 전문대학이라니. 소신 있게 지원을 했고 저는 제가 희망하던 땡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땡대학을 나와서 저는 지금은 작지만 그래도 수입이 꽤 괜찮은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꽤 여러 두고 있는 사장님이 된 거죠. 저를 괴롭혔던 그놈들?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근처에서 계속 있다 하던가요? 저희 회사 근처에서 작은 동네 미장원을 하더라고요. 종종 가서 머리 바꾸러 가면서 길을 팍팍 눌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너 따위가 성공할 수 있겠냐고 하던 애들, 저보고 왜 나드냐고 하던 애들, 그 말을 듣고 화도 나면서 나는 역시 이런 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작지만 그래도 회사 CEO가 되어서 이젠 환경이 완전히 변해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요즘 저와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겨 이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해결 불가할 것 같고 너무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일단 할 수 있는 한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보라고. 그럼 정말 열리지 않은 문도 열릴 것이라고요. 이런 제 모습 열심히 살았으니 스스로 칭찬해도 되겠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적의 행복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받고 산 8년, 제 잃어버린 시간을 이제는 찾아보려 합니다. 마음에 빚이 있어 늘 참고 살았지만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고, 그늘을 벗어나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전 아내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친하게 지내다가 20대 때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고, 둘 다 별거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첫째이고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더 있는 터라 집안에 늘 여유가 없었고, 작은 동생이 사고까지 치는 바람에 저를 돕거나 하실 여력도 없으신 분들이었기에 그냥 맨손으로 결혼했습니다. 전 아내는 그래도 집이 좀 부유한 편이라 집에서 도움을 받았고, 어쨌든 결혼하기 전 처갓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전 와이프가 저를 많이 사랑했던 터라 무조건 괜찮다며 결혼하겠다고 우겼고, 결국 이기지 못하시고 결혼을 시키셨죠. 그때부터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전 그냥 중소기업 다니며 월급쟁이 생활했고, 아내는 동네에서 첼로 레슨을 했었죠. 처갓집과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가까웠는데 거의 매일 장모님과 생활했습니다. 늘 저를 무시하며 딸이 아깝다는 식으로 저에게 압박을 주셨습니다. 원래 의사 사위니 검사 사위니 최소 사자 집안에 시집보낼 애였는데 완전 앞길을 망쳤다면서 제가 듣는 앞에서도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처음 결혼 후에는 아내가 다 막아줬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왜 자꾸 그렇게 하냐며 장모님한테 화내고 난리도 치고 그랬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 이젠 제가 예전에 친구 사이로 지냈던 사이로 느껴졌는지 장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 만척 하더군요. 그냥 계속 서럽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회사에서 좀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주 무시가 크게 달했죠. 밥만 축낸다느니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느니 진짜 입에도 담기 힘든 말을 하며 저를 무시했죠. 저도 잘해보려고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다시 괜찮은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아내 덕에 생활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보탬이 되고자 막노동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막노동을 마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장모님이 친구분들과 걸어가시고 계시기에 인사드렸는데 저를 모른 척 하시더군요. 마음의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날 저에게 그 꼴을 해서는 아는 척을 왜 하느냐며 뭐라고 하시기에 죄송하다고 했죠. 아내도 점점 달라져서 저를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로 취급하고 집안일이며 모든 것에 손을 떼더군요. 구직 활동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몰두해도 될까 말까인데 늘 눈치 보며 집안일하고 돈 달라고 하기에도 눈치가 보여 늘 먼 거리를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면접을 보고 오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랑 걸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요. 집에 와서 넌지시 물어보니 그냥 대학교 다닐 때 아는 사람인데 이 동네에서 학원 개업한다고 조언 구하려고 만난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랬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건 못 견디기 힘들었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살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 머리에 꽈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위치가 안 좋아 수술을 해야 하는데 들어놓은 보험도 없어서 병원비가 막막하여
저한테 도와달라 전화가 왔더군요.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게 고생만 하신 분들이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넌지시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지금 본인에게 현금이 없다고 엄마한테 빌려서 준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장모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청 짜증을 내시면서 그래도 효자인 척은 하고 싶은가 보지 하시기에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을 받았어야 했으니까요. 엄청 뭐라 하셨는데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넋이 나가서 듣고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움받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빚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 금방 끝났어야 할 결혼 생활이 멀리도 간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했지만 저는 그냥 다른 식구 같았고 아내는 아이조차 갖지 않으려고 했죠. 지금 애 낳아봤자 힘들게 키울 텐데 그러기 싫다면서요. 정말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8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그 대학교 때 알던 사람이라고 했던 남자와 바람 피우는 걸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죠. 둘이 어깨 동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멀지도 않은 곳이었는데 어쩜 그리 당당하게 행동을 하는지 남편을 도대체 얼만큼 개똥으로 생각하면 저러나 싶어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죠. 그날 집에 온 아내에게 처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뺨을 때렸죠. 왜 때리냐고 발악하는 그 여자에게 바람 피우는 거 다 봤다고 하니 당황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장모님이 오시더군요. 그리고 장모님한테 제가 맞았습니다. 뭔데 내 딸을 때리냐며. 오죽 못났으면 남자를 만나겠나. 남자 구실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남편이라고 남편 노릇하려고 드냐며 그냥 비수를 있는 대로 꽂았습니다. 그렇게 못 살겠으면 이혼을 하라기에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아내는 옆에서 울기만 하다가 이혼할 거냐 말 거냐 장모가 물으니 이혼할래 하면서 울더군요. 장모님이 그렇게 가고 나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헤어지고 싶냐고 물으니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거 아는데 더 이상 남자로서의 감정도 없고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놓아준다고 했습니다. 장모라는 그 여자는 좋다고 난리를 치셨죠.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합의 이혼했고 이혼하며 집에서 집을 빼내오는데 정말 제 거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냥 캐리어 하나에 옷 몇 가지 챙기니 그게 끝이었습니다.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살아왔는지 알겠더군요. 그렇게 8년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참 많이 서러웠는데 자유로워지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 둘이 공존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정말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 좋은 분을 만나 일당이 아닌 월급제로 일하며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그렇게 1년 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전 아내의 소식은 못 들은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전 장모였죠. 저에게 좀 볼 수 있냐고 하시기에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보자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들은 얘기가 놀랍더군요. 전 아내는 저와 이혼하자마자 그 남자와 재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고 그 남자는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돌싱녀라도 집안이 괜찮아 만났는데 하반신 마비되고 본인이 돌봐야 할 상황이 오니 바로 내뺀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는 우울증 걸려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안 된다며 자네가 제발 돌봐줄 수 없겠냐고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다시 합치면 어떠냐고 물으시기에 한마디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으시냐고요. 그렇게 괄시하고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천대는 다 하시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시냐고 하니 미안했다고 하며 사과하더군요.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리긴 했습니다. 일단 보러 갔습니다. 우울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안쓰럽긴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나갔는데 마침 전 장모가 얘기하고 있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렇게 돈 몇 푼 지어주면 돌아올 놈이라고. 딸 정말 안 됐는데 저놈이라도 옆에 붙여놔서 간병시켜야 할 것 아니냐며 전 장인 어른한테 말하고 있더군요. 듣자마자 또 당했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내려가서 장모한테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전 아내한테 전화하고 무슨 일이냐고 문자하고 하는 거 다 씹었습니다. 장모도 전화와서 미안하네, 그런 뜻이 아니었네 문자 오는데 바로 차단했습니다. 잠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그렇게 사신 세월 아시면서도 그래도 너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니 은혜는 잊지 말라고 하는 좋은 분이셨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끝이 없는 이기주의자군요. 그냥 세상에서 없다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 저 찾아오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하루에도 몇 통씩 다른 번호로 전화오는 전 아내 전화도 다 끊고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또 때마침 지방의 건설 현장에 장기간 가 있어야 해서 그냥 다 접고 정리했죠. 사실 통쾌하게 어떤 복수를 해주고 싶어서 밤마다 망해버려라 소주 한잔하며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그렇게 나쁜 일 당했나 싶은 마음에 잠시 동정을 느꼈었는데 전 아내와는 별개로 장모라는 그 여자 정말 안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냥 다 끝낸 것입니다. 이제 평생 아픈 딸 수발하며 살아야겠죠. 마음 아파하면서요. 제발 반성하고 제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전 정말 제가 뭐든지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늘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정말 돈 한 푼 없이 결혼해도 성공해낼 거란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나 결혼한 순간부터 정말 제 자존감이 바닥까지 갔고 진짜 맨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핑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그랬습니다. 이젠 좀 어렸을 적의 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